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 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생생주도주 톡은 글로벌 경제 뉴스, 돈이 되는 뉴스, 헤럴드 경제와 함께합니다. 피터 린치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는 주식을 잡으려는 건 필연적으로 칼날 쪽을 잡게 되므로 고통스러운 경악만을 가져다 줄 뿐이다. 버냉키 연준 총재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이후 청취자분들은 칼날을 잡으셨나요? 아니면 칼 자루를 잡으셨나요? 아니면 한 발 물러나 있으신가요? 더 은밀하고 더 위대한 생생주도주 톡에서 이런 고민 해결해보세요. 치열하고 힘든 장으로 기억될 2013년 6월 21일 장을 마치고 생생주도주 톡 2회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식 기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시장의 장대비가 내렸고 추세를 봤을 때 아직까지도 장마 전선이 물러서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력했지만 역시나 외국인들이 6월 들어 세 번째로 많은 규모의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당분간은 맑은 하늘을 보기 힘들 것 같네요. 연기금이 매수를 보이면서 시장에 우산을 나눠주긴 했지만 많은 비를 개인들이 피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체적인 업종에 먹구름이 낀 가운데 일부 업종에서는 빠르게 낙폭을 줄이는 모습에 다음 주 중으로 포근한 날씨가 찾아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코스닥은 장중한 때 코스피보다 훨씬 더 많은 폭우가 내렸지만 오후 들어 비가 잦아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음식료와 종이 목재 업종에 큰 비가 내렸고 섬유 의류 업종에서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요. 큰 특징적인 업종은 나오지 않았지만 강한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종이 빠르게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화창한 날씨는 아니었지만 비온 뒤 땅이 굳듯이 우리 시장도 장마가 끝난 이후에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기상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생주도주 톡의 진행자 오현재 오세라입니다. 실명을 말해버렸어.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아니 뭐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이 해주실 분들을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의 최고 운영 책임자이신 앤서니 백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항상 이 매매 타이밍 잡는데 고민이 많으시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김 팀장님. 순서가 제가 두 번째인가요? 좀 막내인 줄 알았는데. 저는 투자연락 팀장이고요. 김 팀장입니다. 네. 전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슨이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슈어넷, 밥TV, 메이저TV에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제이슨입니다. 네, 뭐, 이쪽에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설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어떤 오지랖 넓은 그런 마인드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가려운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요. 저희 또 다른 전문가이신 존곽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존곽이고요. 아무튼 오늘 힘든 장 고생 많이 하셨고, 아무튼 뭐 잘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존 박을 닮았어요. 네. 사진을 보시면 진짜 닮았나요? 확인할 수 없다는 거. 사진 안 올라간다는 거. 자,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시장 이슈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상당히 좀 침울한, 우리 되게 다 어들을 웃고 있는데 시장을 침울했으니까요. 네, 그럼 진행을 이제 계속 네. 사회자분께서. 시장 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있었던 이슈랑 뉴스, 중요했던 일들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이제 먼저 사실 뭐 어제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이 시장에서 다 출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네. 사실 뭐 아시아 시장에서는 지금 뭐 신흥 관련해서 중국 쪽의 어떤 경기 둔화 문제와 어제 중국에서 나왔던 신흥 경색 문제들이 터졌고 그다음에 여기에 유로존에서 이제 IMF의 이제 그리스에 대한 지원 중단에 대한 보도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주면서 사실 뭐 글로벌 시장이 먼저 뭐 투명성 물량들이 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뭐 장 초반부터 뭐 예측을 했던 부분이었고 사실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사실 오늘 종가까지 봤을 때는 사실 선방을 했다. 뭐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뭐 일본 시장, 우리 시장보다 좀 더 반등의 폭이 컸고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자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 비를 피했으면은 이제는 자 마른 땅을 골라가면서 진입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한번 고려해야 될 시점이 되어졌고 네. 앞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페인도 게인이란 말이 있듯이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장이지만 이 고통을 유연하게 잘 견디고 이겨내는 자만이 주식시장에서 다시 한 번에 단 수익을 좀 맛볼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역시 청산 유수를 아니, 다 그냥 맡고 정리를 싹 계시네요. 해보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거 한마디 하고 얘기 안 할 거죠? 좀 이따 또 네, 또 할 거죠? 있습니다. 그럼 존곽 전문가님한테는 오늘 단어별로 이슈를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단어요? 네. 예, 단어는 예정이 없는 건데 글쎄 단어는 감정이 나봐요. 아니, 어제 음, 이렇게 나왔던 예, 건데. 글쎄요, 생각보다 1800선이 빨리 왔던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오늘 닥터둠 마크 파버가 했던 얘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 주식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나왔던 성장률이 7.3%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신용팽창 효과를 빼면은 4%도 성장을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우울한 전망을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뭐 실제로 주식시장에 작용될지는 몰라. 항상 비관주의자의 대표적인 마크 파버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기사만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오늘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심상치 않았다. 그래서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갈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뭐 이제 시장 이슈 이제 제가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김 팀장님. 그 멘트 욕심 좀 많아가지고 소개도 전에 미리 하는데 뭐 시장은 그 오늘 외국인이 좀 아주 경이적일 정도로 매도하지는 않는데 그 일단 매도 규모는 좀 셌습니다. 한 7천억이 넘어갔습니다. 6월 들어 한 세 번째 정도로 많이 나왔죠. 분명히 물량이 아직도 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나온 것 같고 프로그램 쪽 매도의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54명의 시장 전문가 중에서 44%가 9월에 열리는 그 FOMC에서 한 양적 완화, 제 3차 QE3죠. QE3를 850달러에서 650달러, 한 200달러 축소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버냉키가 한 얘기는 양적 완화, 그러니까 출구 전략에 대한 그 로드맵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다들 이제 현실에 잊고 있다가 이제 현실에서 다시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이제 다시 자기들이 체감을 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어차피 양적 완화 축소는 그러니까 출구 전략은 한 번은 와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돈잔치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은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좀 많이 비관적인 사람들은 완전히 좀 비관적으로 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좀 저는 약간 적당한 선을 항상 지켜야 된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다. 어차피 한 번 맞을까 지금 맞는 것 뿐이고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봤을 때는 국내 증시가 뭔가 좀 올라가려고 꿈틀거릴 때쯤에 맞은 거라서 좀 더 억울하고 더 그럴 수 있겠는데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가나 금값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달러의 완연한 강세
그럼 달러의 완연한 강세면 우리 자국 통화가 약세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가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원달러 오르면 수출주가 어차피 수혜를 또 받는 그런 사이클이 다시 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투자 아이디어는 또 있다는 거니까요. 그런 걸로 좀 많이 좀 생각의 전환을 많이 하시면은, 그러니까 멘붕으로 있지 마시고 좀 많이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가져가셔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현재 지금 시간이 지금 17시 6분이거든요. 근데 또 현재 유럽 상승세로 네,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출발했죠. 네. 여태까지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한 이슈랑 뉴스를 들어봤고요. 어제 나왔던 주도주 20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한번 정리를 제가 한번 할게요. 오늘 네. 그 어제 나온 주도주 20선이 자, 현대차, SK 브로드밴드, CJ CGV, 루멘스, 하나투어, GS홈쇼핑, 더존비주얼, 한국타이어, 삼성중공업, 삼성 SDI, 휴맥스, 호텔신라, 노모바이오, SK하이닉스, 솔브레인, LG하우시스, 종근당, 위스테크넷, NC소프트 이렇게 20개였는데 네. 제가 안 좋은 발음으로 얘기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오늘 이 종목들 대체적으로 보시면 선방을 했습니다. 선방을 했고 그 굳이 좀 많이 좀 떨어진 거 찾자면 CJ CGV인데 어제 이거는 그 저희가 녹음 뜰 때 구율 얘기 했었고요. 네. CJ CGV가 한 5% 정도 하락한 거 이외에 한국타이어가 3%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크게 밀린 게 없고 오히려 이제 GS홈쇼핑 같은 경우는 반등을 성공했고 제가 강력하게 좀 욕을 먹으면서까지 주변 분들 동의 안 하는데 강력하게 밀었던 도전비디오를 조금 플러스, 몰랐네요. 조금 플러스. 네. 약간 기분을 조금 살짝 좋은데 일단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이 20종목 어제도 얘기 드렸고 이제 오늘도 다시 지금 얘기 드렸지만 여기서 이 주도주 20종목 중에 좀 빠질만한 종목은 없는지 새로 우리가 드릴 만한 종목은 어떤 없는지를 건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쫙 멘트 엎어드렸으니까 네. 전문가님들 의견 들어볼게요. 빠질만한 종목을 그쵸? 빠질만한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역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네, 저는 제이슨입니다. 네, 어제 제이슨 CJ CGV를 제가 뭐 트렌드에 뭐 빗대어 메가 트렌드를 빗대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어제 매수 의견보다는 부율에 관련된 문제들 어제 자세하게 좀 짚어드렸고 향후에 부율이 조정됐을 때 배급사와 극장 사이의 어떤 뭐 이익 배분에 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어제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CJ CGV 오늘 장에서 한 5%대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반대로 CJ CGV와 경쟁업체인 미디어 플렉스라든지 제이 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오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당분간의 어떤 단기적인 쪽에서의 섹터, 뭐 엔터, 영화 쪽 섹터를 좀 공략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제이 컨텐트라든지 미디어 플렉스 쪽의 어떤 진입 여부를 좀 파악하시는 게 좋겠고 사실 뭐 이쪽 섹터 자체가 지금 부율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아직까지 시장에 아직까지 뭐 반영이 뭐 이렇다 할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확인 후에 진입을 하자는 것이 맞겠고 전반적으로 어제 했던 주도주 20선 뭐 종목들 대부분 다 강한 모습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럼 CJ CGV 그대로 놔두지 유지하는 않을까요? 거 어제 저희가 CJ CGV는 네, 포트 주도주지만 뭐 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주도주에 이제 관망 파는 여부를 좀 드렸었는데 하는 걸로 동의하시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CJ CGV 같은 경우에는 좀 종목 교체를 한 번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빼자는 의견이시죠? 엔터 쪽이 전반적으로 지금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섹터 쪽의 종목들이 사실 좀 모자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자동차라든지 IT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다른 쪽의 어떤 섹터들의 어떤 비중을 좀 채워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죠. 그럼 CJ CGV 종목 삭제하는 걸로 나왔고요. 종각 전문가님은 또 어떤 종목 빼야 할까요? 그러니까 CJ CGV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네. 꼭 이현석 전문가님이 삭제한다 그래서 삭제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얘기 죄송해요. 네, 제이슨 리 전문가님께서 삭제한다고 꼭 삭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네. 제 이미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제가 반대할 수 있잖아요. 제가 반대할 수도 있으니까. 네, 좋은 관인데요. 네. 글쎄요, CJ CV 어제 저희도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던 종목인데 오늘 뭐 마이너스 5%면은 다른 종목들도 저 정도 빠진 건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시장에서 어제 보험주들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화재보다는 또 생명이 좀 올라갔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오늘 아침에 나왔던 종목이
제가 보니까 코리아 서킷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PCB 만드는 네. 회사인데 이 종목이 오늘 인터플렉스의 모회사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코리아 서킷도 조금 어느 정도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새로 이제 좀 편입할 만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 마음에 두고 있다 지금. 두고 있다. 그런 두고 있다. 예, 두고 있다.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료 세트가 조금 비싼데 비싼 와중에 그나마 이제 가격 정가력을 좀 갖출 만한 회사가 하나 나왔어요. 어떤 거죠? 빙그레라는 회사인데 다들 아시는 회사잖아요, 빙그레. 메로나 바나나 아이스크림. 우유 예, 바나나 우유로 이제 유명한데요. 중국에서 없어서 못 판다는. 네, 그래서 빙그레도 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좀 좋지 않을까. 우리가 계절 수혜 중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오늘 이게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에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시킬 때 그때마다 이제 주가가 레벨업이 됐었거든요. 리레이팅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잘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 가격 올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부에서 니네가 올리는데 우리가 원가 조사를 해가지고 원가 조사를 했는데 니네가 올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거 다 뺏겠다. 이런 입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래서 음식료 업종이 약세로 흘러갔던 거거든요. 전체적인 배경이. 네.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이제 빙그레는 유제품들을 만들어요. 네. 유제품을 만드는데 유제품 가격을 유제품을 납품해주는 업체에서 올렸어요. 그러면은 네, 그러다 자연스럽게 보니까 상품 가격도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수 허용 없는. 가능한 범위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가격을 다시 한번 인상시킨다면은 ASP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주가가 다시 레벨업. 한번 할 수 있다.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은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연일 오늘 또 어쨌든 뭐 급락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양봉으로 이제 끝나기는 했는데 어제도 많이 뭐 하락했고 오늘도 하락했고 이제 지금 유럽장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가서 만약에 이제 우리 지금 미국도 오늘 저녁에 만약에 좀 플러스로 뭐 전환해서 좀 어떤 그런 게 지수가 나온다면 월요일 날부터서는 또 좀 장 분위기가 바꿔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주도주 20선을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제시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어느 쪽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종목을 이렇게 매수 들어간다고 그럴 때 그런 게 낫겠어요. 뭐 일단 반등을 하게 되면 주도 20선에서 반등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 강했던 종목 그리고 경기 민감한 종목들이 먼저 튑니다. 먼저 튀는 종목들은 다 그런 종목입니다. 그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뭐 IT나 경기 민감한 그런 IT라 그러면 업종이거든요. 삼성전자도 포함. 이 주도지수에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도 민감한 현대차. 업종이죠. 왜냐하면 지수를 들어올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플레이가 어떤 플레이냐를 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CJ, CGV 플레이를 일단 보면 CGV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오늘 한국타이어가 저희가 상당히 좋게 가는 한국타이어가 3% 정도 밀렸는데 이거는 수급을 딱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이건 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했는데 외국인이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매도의 대부분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찍어서 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수를 빼기 어떻게든 돈을 탈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 내다 팔아버린 거지. 네. 이거를 찍어서 이 종목이 나빠서 찍어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거를 사줘야 지수가 올라가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한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제시를 해줬지만 어떤 주도주 위주로 들어가는 게 좋겠느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네. 일단 근데 중요한 건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라죠. 그리고 아까 좋은과학 전문가님께서 해주신 것 얘기 중에 이제 그러면은 그 종목을 CJ, CGV는 빼지 않고 지켜보고 그 다음에 빙그레는 후보군으로 한번 봐보자. 아니 빙그레를 지금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신 거죠?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주도주 20선 넣어놨잖아요. 넣어놨는데 오늘 당장 5% 빠졌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빼버리면 오늘 만약에 어제 방송을 듣고 이걸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CGV가 펀더멘트는 살아있는데 뉴스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 하락한 건지 이거를 조사를 해서 이거를 계속 보유해도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의 뷰를 다시 한번 좀 정해주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거 다 정리하고 네.
이거 다 유지하는 차원에서 네. 뺄 거는 없다 현재까지는. 일단 뭐 주도주 23 정한 지가 지금 뭐 기일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후적인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맞겠고, 뭐 여기에서 지금 뭐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꼭 20개를 갖다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한두 종목 정도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네. 빙그레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후보군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종목인 거죠. 그럼 이제 또 그럼 아까 그 대표님께서 이제 하신 얘기 중에 반등을, 그러니까 이 주도주 20선 중에 어떤 섹터가 좀 반등이 빠를 거냐라는 거에서 제가 일단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다른 분들도 한번 생각이 어떤지. 네, 종각 전문가님은 어떤 게 좀 빠를까요? 글쎄요, 오늘 종목 중에서 어제 좀 논란이 많았던 GS 홈쇼핑이 그래도 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오늘 강했던 종목이 좀 강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김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경기 민감 섹터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려면 그쪽이 먼저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뭐 현대차를 좀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어떤 거예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현대차는 이제 저희가 어차피 달러가 강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연 수출 전쟁이 올라가거든요. 수출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현대차, 기아차가 뭐 이렇게 최근에 그 좋은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많이 깨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 현대차, 그러니까 IT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다음 분기가 모바일 쪽에서 이제 조금 더 그 고가 스마트폰 시장이 조금 이제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IT는 3, 4분기에는 3, 4분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아도 네. 지금까지 성장 속도를 똑같이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인가요? 그렇게 원래 근데 이제 성수기가 하지만,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에 대안인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좋은 공부 재료가 되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알아먹기 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그 환율이 달러 대비 저평가 되면 수출주가 좀 부각될 수 있으므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관심의 대상이 돼서 주가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도 사실 수출주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보다 현대차가 좋은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환율로는 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제 그 실적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나쁘다고 다들 봤었는데 엔화가 약세가 된 뒤로 나쁘다고 봤었는데 그렇게 실제 깨지도 않았거든요. 견조한 실적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질, 물론 국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는 뭐 현기차면 다들 어떤 수준인지 아시잖아요. 현기차요? 네. 현기차 하면은 수준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해외에서는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뭐 나는 이제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체험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 뭐 15년 전 정도만 해도 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별로 뭐 이렇게 인지도도 없고 대부분 다 일제차를 선호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 현지에서 느끼는 부분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 고객층이 이제 미국 백인들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차를 사줘야 되는데 그들이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일본 차가 압도적으로 그게 이제 그 구매를 압도적으로 이제 일본 차를 구매를 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베스트바이 같은 이제 전자제품 판매 그 어떤 큰 마트 있잖아요. 이런 데를 가보면은 거의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외에는 제품이 진열이 안 돼 있어요. 뭐 거기 뭐 소니 뭐 필립스 몇 개 정도 뭐 옆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뭐 이렇게 구색만 막 갖춰놓고 있고 거의 삼성하고 LG가 뭐 그냥 그 앞에 프론트 진열장이 다 나와 있다고요. 이게 이제 불과 한 5년, 6년 전부터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과거에 소니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 가전 쪽에 그 왕국
그걸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물건을 팔아 먹었는데 지금 이제 소니가 완전히 이제 그 브랜드 가치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삼성이나 LG가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는데 나는 현대차나 이런 문제들도 전반적인 어떤 그 한국, 그래서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이런 브랜드하고 어떤 서로 연관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제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뭐 자동차나 전자기기뿐만이 아니라 네, 한국에 그래서 대한 이미지 때문에요. 소비자들이 이미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이 뭐 현기차 뭐 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런 그 소위 말해서 글로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는 항상 소비자가 뭔가 반응을 보이면 거기에 길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두 번, 세 번 다르게 생각하게 되면 그 정말 좋은 어떤 그런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네. 근데 이제 현기차 좀 현대 기아차를 좀 추가로 얘기해 드리자면 전략 자체가 국내하고 해외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그 현기차 국내에서 좀 안 좋게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누구나 해외에서 잘 나가는 거 다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나온 뉴스죠. 미국 차량 품질 조사에서 5위 했잖아요. 현대 기아차가. 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같은 경우 중형 고급차 부분에서 1위 했습니다. 네, 1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아차 같은 경우 소형 다목적 차량 MPV죠. 이쪽에서 1위를 했고. 근데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점유율이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계속. 오케이. 그만큼 국내 전략하고 해외 전략하고 품질 자체가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원화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면받는다. 내수에서 성공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해외에서는 좋은데 사실 국내에서는 점점 외면받고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현대차가 뭐 지금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현대차가 아주 좋다고 저는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진짜 그러니까 외국 기관이 봤을 때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요새 길에서 봐도 외국차가 너무 많이 지나다니고. 네. 이건 뭐 정확한 팩트로 얘기한 거고, 뭐 저 말고 또 다른 얘기고. 네. 현대차. 맞습니다. 내수 쪽 시장에서는 뭐 마켓시어가 지금 뭐 점유율이 상당히 지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뭐 사실 현대차를 그래서 뭐 내수주라고 좀 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현대차를 수출주를 가지고 지금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해외 시장 쪽에서의 어떤 프리미엄을 더 주자는 거죠.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됐을 때 결국에는 현대차에 대해서 어떤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뭐 환차익으로 인한 뭐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충분히 현대차를 뭐 매수 시점에서는 뭐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뭐 투자의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물론 어떤 뭐 기업이라는 것은 뭐 좋은 점이 있으면 분명히 뭐 안 좋은 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종목을 내가 투자하기 위해서는 안 좋은 종목을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기업의 좋은 장점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좀 쉽게 좀 매매를 하는 그런 어떤 플레이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대차는 결국에는 우리가 수출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달러 강세가 지금 도래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좀 기대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뭐 IT 산업이 전반적으로 지금 뭐 성장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에 대한 섹터가 지금 뭐 건설이라든지 사실 뭐 화학 뭐 철강 이쪽 섹터로 우리가 지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자 실적 부분들이 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국내 시장에서 실적이 나오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어떤 메리트 그다음에 유동성이 좀 풍부한 종목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GS 홈쇼핑에 대해서 존각 전문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가장 빠르게 반응한다고 좀 반응할 거라고 좀 생각하셨다는데. 좀 전에 그 현대차 얘기 잠깐 저도 좀 추가로 좀 드리면요. 그 어제 저기 얘기했을 때 골드만삭스에서 현대차를 좋게 봤던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미국의 소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처음 정착을 했을 때 현대차가 이미지가 좋게 봤던 거는 보조금을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특히 그 금융위기 때 보조금. 네네. 그래서 현대차를 그때 점유율을 확 높일 수 있었던 거고 그때 그 인식이 좋았고 그리고 타 보니까 차가 괜찮더라. 예,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때 마침 제네시스도 나왔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시기를 잘 타서 좋네요. 그때 이제 성공을 했었던 거고 이번에 근본적으로 뭐 미국 소비가 살아나는 거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부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GS 홈쇼핑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일단 재료에 앞서는 거 저는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희가 20선을 뽑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빨랐던 게 GS 홈쇼핑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저는 GS 홈쇼핑 같은 경우 뭐 GS 홈쇼핑도 있고 뭐 CJ 홈쇼핑도 있고 현대 홈쇼핑도 있는데 탑픽은 아니면 GS 홈쇼핑. 이거는 홈쇼핑주 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탑픽은 GS 홈쇼핑 모으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올 초에 어떤 리포트를 봤었냐면 그 삼성증권 홍보해드리는 겁니다. 자, 삼성증권의 그 리포트를 봤을 때 이제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소비 패턴. 경기가 나쁘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받을 수 있는 수혜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 다들.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빅 트렌드, 그러니까 메가 트렌드인 거죠, 이게. 합리적인 소비 패턴이라는 것 자체가 메가 트렌드라는 거. 최근에 저희도 MT를 갔다 있지 않습니까? 워크샵? 네. 그때 저희도 합리적인 소비 패턴으로 그때 그 캠핑박스라는 그런 그 캠핑 갔을 때 뭐 고기나 이런 거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거를 정말 싸게 구입을 해서 갔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합리적인 소비 패턴이 전체적인 그 메가 트렌드지 않나. 그 GS 홈쇼핑과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어제도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지만은 이게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메가 트렌드 얘기도 나왔고 다 맞는 얘기인데 24만 원대의 주가가 지금 현재 그 GS 홈쇼핑의 주가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만큼 갈 거냐라고 보면은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뭐 배당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주가 자체는 그 100만 원이라는 거 쉽게 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뭐 지금 현재 있는 주가가 다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은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중심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뭐 나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백화점을 안 간다는 거. 모든 어떤 거를 다 홈쇼핑으로 그냥 이용을 하기 때문에 백화점 가면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이미 그 어떤 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백화점 매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한가한데 반면에 뭐 지하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막 뭐 깔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 패턴이 합리적 어떤 그 소비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고 백화점은 이제 완전히 고가로 해가지고 뭐 몇천만 원대 어떤 명품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거기서 판매를 하는. 그래서 백화점에 시장 보러 가는 게 백화점이 아니고 좀 비싸고 아주 뭐 이런 쪽으로 그 특화해가지고 백화점의 모양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다 그러면. 근데 그런 데 있어서의 그 GS 홈쇼핑이 자리를 뭐 확실하게 잡고 있고, 최근에 또 모바일 쪽까지 연동해가지고 그런 부분들까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짧은 구간으로 보지 말고 좀 길게 봤을 때는 이거 뭐 100만 원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길게 한번 볼 수도 있다. 그런 걸 좀 얘기를 요즘 해주시죠. 기관에서 이제 GS 홈쇼핑이나 홈쇼핑 관련주 보면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 오리온 차트를 닮아갈 것이다. 라는, 그러니까 오케이. 음식료 관련주랑 이게 좀 약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오리온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생겼죠? 경제적인 차트가 나옵니다. 2009년도부터 보시면은 2009년도부터 주가가 2008년도 말부터 시작했죠. 2008년도 말부터 이제 러시아 쪽과 이제 중국 쪽 진출하면서 주가가 해외 진출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한 10배 가까이 상승했죠. 한 12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뭐 100만 원을 돌파하고 고점 한 120만 원 정도 찍고 지금 밀려있나요? 지금 현재 주가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오늘장에서 또 막 올라갔네요. 하고 있는데 보이시죠? 네. 사실은 오리온 차트랑 많이 비교됐던 차트가 아까 우리 각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빙그레 차트가 사실은 오리온 차트하고 굉장히 많이 주가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이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줬었고 사실 그런 내용들을 사실 좀 언급 미리 드렸었는데 사실 최근에 빙그레 주가가 많이 조정받았죠. 그래서 리밸런싱 된다고 하면 사실 빙그레도 마찬가지로 오리온을 닮아갈 수 있다. 네. 그러면은 현재 이제 20선까지 다 봤는데 뭐 여기서 추가로 뭐 하실 종목에 대해서 이슈를 좀 이거는 좀 궁금하다 하시는 거 서로 전문가들끼리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장 시작을 했을 때 분명히 뭐 상승 업종이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거의 100종목이 안 될 정도로 약세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코스닥 시장 쪽은 어떤 수급들이 먼저 좀 돌아섰기 때문에 좀 반등이 빨리 나왔는데
우리 지금 뭐 코스피 시장 쪽에 또 굉장히 많은 지금 종목들을 언급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좀 투자 금액이 작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총이 큰 코스피 종목을 좀 매수하기 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스몰캡 종목 쪽에서의 어떤 강한 종목들도 좀 몇 종목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좀 보이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사실 피팅 밸브 업체 쪽 종목들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피팅 밸브 네, 업체요? 관련해서는 뭐 성강밴드라든지 하이로코리아, 그다음에 태강, 디케이락 뭐 이 정도 종목들이 있는데 뭐 이 중에서 당연 탑픽 종목은 사실 성강밴드라고 좀 봐야 되겠고 이쪽 피팅 밸브 업체 쪽이 뭐 사실은 뭐 조선업황 쪽하고도 굉장히 막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예전에 사실 플랜트 수술 쪽 관련해서의 어떤 산업이 좀 호황이 있었을 때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인데 최근 들어서 지금 성강밴드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사실 지금 오늘장에서도 외국인들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시장 쪽에서 불고 있는 셰일가스 관련해서 셰일가스요? 네, 오바마 정부가 밀고 있는 셰일가스 정책에 대한 어떤 수혜주를 본다고 하면은 이 성강밴드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스몰캡 종목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뭐 생각에서 오늘장에서 분명히 뭐 반등도 세게 나왔고 성강밴드가 보면은 뭐 하락 출발한 이후에 사실 오늘장에서 한 2.33% 정도 상승을 했는데 마이너스 오늘 뭐 3%까지 밀렸다가 오늘장의 어떤 캔들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정확히 뭐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 여기에 이제 수급도 지금 뭐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금 거의 매집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스몰캡 종목들 노리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좀 추천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네.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존박 전문가님은 이거랑 반대로 코스피 쪽에서 어떤 거를 하나 네. 더 눈여겨봐야 할지. 글쎄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네. 일단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도 봤고요. 그리고 배당 매력이 있고 업사이드가 앞으로 높을 것 같은 종목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있는 종목 중에서 저는 지금 포스코를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포스코요? 마이너스 5% 빠져가지고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경기 때문에 포스코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향후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우리가 이제 조금 기다리면서 매수 시점을 좀 잡아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KT 같은 종목들, 통신주 중에 KT. 지금 이제 저도 우리 회원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준 종목인데요. KT가 배당률 가지고 이제 주당 2,000원씩 배당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배당 수익률 한 5.2% 정도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익도 사당 최대로 나올 거고, 그리고 자회사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BC카드라든지, 뭐 렌탈 회사라든지, 그래서 KT가 뭐 이번에 이제 이슈가 있어요. 통신주들은 뭐냐면은 주파수 할당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주파수 할당이요? 네, 이게 지금- 뭐 LT 예, 맞습니다. 그거죠? 예. 근데 미래부에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KT가 1.8GHz 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SKT하고 LG 프리미엄인데 네. KT가 만약에 인접 대역을 받게 되면 이제 LTE 속도가 2배로 빨라지게 됩니다. 오. 예, 그래서 고속도로 2차선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SKT하고 LG U+는 또다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속도가 안 나옵니다. 예. 저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은 LG U+랑 네. SK텔레콤이 KT가 네. 잘 되면 피해를 네. 보는 건가요?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네, 경쟁 왜냐하면은 관계입니다. 네, 그거를 그냥 받으면은 KT는 설비 투자 없이 네, 주파수를 그냥 가는 거고.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이제 못 받은 SKT나 LG U+는 설비 투자를 해야지 속도를 2배를 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럼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비용이 그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KT가 후발 투자였어요. LTE에서 좀 늦었는데 그게 만약에 미래부에서 KT를 밀어주면 KT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부각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6월 달에 경매를 어떻게 할지가 결정되고 실제 결정 나는 건 8월 달. 네. 예, 결정 날 겁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통신주가 지금 이제 주가가 좀 움직임이 좀 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년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들은 통신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가 시간이 이제 좀 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좀 좁혀야 될 것 같고요. 시간 부분에. 우선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종목 관련해서 스토리텔링 해주고 어떤 그 지금 그 여러 가지 매매 관련해가지고 이제 언급해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주도주를 발굴을 하는 거를 과정을 어떻게 이제 주도주가 발굴되고 또 발굴된 주도주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건데, 거기에는 다 이제 어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지표들하고의 어떤 연관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 토크를 계속 이렇게 청취를 하게 되면 꾸준히 청취를 하게 되면 한두 달 청취를 했다고 그랬을 때는 이미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어떤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시장을 바라보게 되고 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해 봅니다. 네. 여태까지 그럼 주도주 20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면 현재 주도주 20선을 이대로 유지를 하고 또 후보군을 압축을 해보면요. 빙그레, 코리아 서키트, 성광밴드, 포스코, KT를 후보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생생 주도주톱에서 주도주 20선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매수를 했어요. 네, 오늘 매수를 했죠. 네. 오늘 정확히 저점을 잡았습니다, 전부 다. 정말 저점을 잡았는데, 네. 저희는 포트를 싹 비웠어요, 전에. 2주 전에 이미 다 비웠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이때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또 서서히 또 다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매수를 하고 있죠, 그쵸? 그쵸. 그리고 근데 지금 이 종목들을, 그쵸? 이 그 종목들을 여기서 포트폴리오에 들어있는 공개할 순 종목들을 없죠, 여기서. 공개할 수는 네. 없어요, 여기서는. 카페에 가야 있어요. 카페에 가야지 있고, 카페에 카페 가서 주소 이제 볼 수 좀- 있도록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소를 좀 불러주셔야죠. 카페 주소를 불러드릴게요. 네. 받아 적으세요. 스탁 메이저 TV를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치시면 되는데요. STOCMAJORTV. 네, STOCK죠? 아, OCK. 네. STOCK. MAJORTV. 예. 네, 스탁 메이저 TV. 오케이. 참고로 그 오세라오께서는 그 영어를 상당히 잘하세요. 근데 아니에요. 네, 스펠링은 빼먹으셨어요. 긴장하면 이렇게 됩니다. 수준이 독일어라. 주가 독일어라서. 그럼 여태까지 주도주 20선 알아봤고요. 월요일 장중 일정 알아볼게요. 네, 현재 오늘장 일정 이제 끝나고 일정인데요. 사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특별한 게 없어서 오늘장은 좀 유럽장 움직이는 거랑 미국장이 어떻게 또 반응해서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는 이런 일정에, 그러니까 버냉키에 대한 코멘트를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서 점점 약간 다르게 점점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해석된 코멘트들을 좀 지켜보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주말 동안 어떤 일정 있죠? 주말에는 토요일 또 특별한 일정이 없어요. 사실 이번에 전력 판매량 나오는 거 말고,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전력 판매량 나오는 거 말고 특별히 일정 나오는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월요일쯤 돼야지 이제 유럽 금융부부회에서 회의가 있고요. 네. 그거 말고 특별히 많이 없습니다. 다만 그게 있습니다. 그 어나니머스라고 그 해커 집단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북 전선망을 공격할 계획이라는 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그것도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사실은 그 삼성전자 경영전략회의가 네, 예정에 있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사실 다음 주에는 뭐 한중 정상회담과 유럽 정상회담, 여러 가지 각국의 어떤 정상회담들이 좀 준비해 다음 있기 주 때문에 수요일 주 정도에 후반으로 갈 그렇죠. 경우에 어떤 거기에서 더 나올 수 중요한 있는 게 얘기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장에서 남북 관련해서 뭐 비핵화 문제 언급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경협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사실 움직였는데, 추일은 다음 주에 한중 정상회담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런 급등주 같은 그 뉴스플로우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등주 같은 경우에 꼭지에서 사서 이제 뭐 저점에 손절 나가시는 개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손절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뉴스플로우에 대한 확인을 좀 철저하게 하신 이후에 좀 진입을 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 일정에 대해서 뭐 좋은 거 전문가님께. 네, 오늘 조금 중요했던 부분인데 좀 약간 살짝 묻혔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디램이 마켓시어가 30%대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좀 디램이요.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지금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엘피다 이렇게 됐었는데요. SK 하이닉스랑 엘피다는 순위가 거의 비슷했는데 삼성전자가 디램에서 점유율이 떨어졌고, 오히려 사이 업체인 마이크론이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살짝 시장에서 묻히긴 했는데, 이게
다음에 나타날 후폭풍은 좀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이 저희 일본 기업 중에 그렇죠? 일본 기업 중에 한 마이크론하고 같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업계 구도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 마이크론. 저는 딱 이 정도 어차피 에피다 이수 관련해서는 마이크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 3파전인데 이제 조금 힘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마이크론 네, 쪽에서 그렇죠. 힘을 내고 있다고 보시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맞는 얘기고요. 근데 우리 삼성전자가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근데 이게 특별히 이게 기관에서 대량으로 그냥 계속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밖에 안 나와서 나중에 이 영향력이 나중에 뉴스로 나오면서 코멘트 나오면서 점점 영향을 받겠죠 이게. 아마 실적으로 나오는 게 가장 이제 실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좀 실적 시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7월 초중순부터 시작하는 실적 시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최고 운영 책임자이신 앤서니 백 대표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나 마감으로. 아까 이제 뭐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그냥 뭐 간략하게 얘기를 또 하자면 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혼자서만 고독하게 이렇게 이렇게 아까 뭐 no pain, no gain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너무 힘들게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생생 토크를 이렇게 들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서 길게 보면서 우리 아까도 언급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있다. 뭐 굉장히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정말 칼날 같은 그런 멘트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들이 이제 수준이 다양하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아마 다 감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뭐 장이 어려울 때가 오히려 기회니까 네. 이제 또 재정비해 가지고 다음 주에 좋은 성과 있기 바랍니다. 네, 여태까지 더 은밀하고 더 위대한 2월 21일 금요일에 생생주도주 토크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